안녕하세요. 푸박 채널의 프로듀서 박종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오토메이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이란 플러그인이나 프로세싱을 미리 세팅해 놓은 값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간축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시퀀서 또는 외부 VST나 VSTI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에 대해 오토메이션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VST나 VSTI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VST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들, 리버브나 딜레이나 컴프레서 같은 이러한 프로세싱들을 가능한 플러그인들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VSTI 같은 경우에는 가상 악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토메이션은 워낙 광범위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오토메이션은 패닝과 플러그인 오토메이션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통해 가지고 더 다양하고 멋있는 작업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이렇게 테스트 음원을 하나를 꺼내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A 버튼입니다. A 버튼. 혹은 단축키를 쓰기 싫다 하실 분은 이 마우스에서 보시면 요 모양, 점이 흰색 점이 두 개가 있는 요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활성화를 시키고 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밑에가 뜨게 되는데 기본 값으로는 아마 볼륨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볼륨 값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오토메이션 볼륨 그리고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볼륨이 있고 패닝이 있고 솔로와 뮤트 기능이 있죠. 총 4개의 기본 값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플러그인이나 혹은 다른 어떠한 VST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 인스펙터 창에서 EQ를 활성화를 시키는 순간 이 볼륨 창에 EQ에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쫙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VST나 플러그인 혹은 VSTI 가상악기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열려 있는 이런 프로세서들이 여기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안 켜지지? 왜 나는 EQ가 없지? 전부 다 이 인스펙터 창, 이 플러그인을 넣을 수 있는 이 채널 스트립 인스펙터 창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도 금방 딜레이 계열의 에코를 하나 가져오니까 에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는 볼륨을 패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볼륨을 클릭한 상태에서 메인에서 볼륨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절대적과 상대적 이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앱솔루트와 릴레이티브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와 있을 텐데 이 절대적인 값이 이제 기본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대적인 거는 뭐냐? 이 절대적인 값에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오토메이션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값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이 절대적인 값은 옵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시그널 플로어상 가장 뒤편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볼륨 값을 설정을 해버리면 볼륨 페이더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륨 페이더를 추후에 믹싱 작업을 할 때 건드려야 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게 될 때는 이거를 상대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추후에 한 번에 볼륨 페이더를 낮추거나 올리거나 했을 때 조금 불편함을 좀 없앨 수도 있기도 하고 혹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적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한데, 나중에 추후에 뭐 믹싱 작업이나 볼륨 컨트롤 또는 다른 어떠한 컨트롤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상대적을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 파라미터, 즉 상대적을 쓸 수 있는 이 오토메이션 기능은 볼륨 기능하고 패닝 기능,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말씀드릴 샌드 기능에서만 상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뭐 솔로 버튼이라던가 뮤트 기능 혹은 어떠한 다른 기능에서는 상대적이라는 버튼은 사용할 수 없고요. 볼륨과 패닝과 그리고 샌드 기능에서만 상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 오토메이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다시 들어와서 볼륨 값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볼륨 오토메이션,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볼륨 오토메이션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노란색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메이션을 어떤 걸 활성화하냐에 따라서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초록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제 좀 알기 쉽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놓은 거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마이너스 8.9 dB 값에서 내가 두 번째 마디부터는 소리를 키우고 싶다 하게 될 때는 두 번째 마디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점이 생기게 되죠. 그 점을 잡고 끌어올리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의 볼륨이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세 번째 마디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점을 잡고 쭉 내리다 보면 데시벨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볼륨 오토메이션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소리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이 이 오토메이션에 따라서 점차 커졌다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이 패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패닝 값도 마찬가지로 제가 절대적인 값을 이용을 해갖고 패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들리고 오른쪽에서 들리고 왼쪽에서 들리고 오른쪽에서 들리고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닝도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킥 사운드를 하이컷을 걸어놨습니다.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하이컷을 걸어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채널 스트립에 채널 EQ를 걸어놨고요. 채널 EQ에서 하이컷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이 오토메이션에서 채널 EQ에서 하이컷 프리퀀시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95Hz부터 20,000Hz까지 점차 하이컷이 풀릴 수 있게끔 설정을 한번 해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축에 따라서 미리 세팅해 놓은 값에 따라서 이퀄라이저가 하이컷이 걸렸다가 점차 풀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메이션 기능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토메이션만 잘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믹싱 작업, 마스터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토메이션에 대한 이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봐 갖고 하나의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과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스택 라이스 이런 어떠한 형태에서 가져온 템포가 다른 오디오 샘플을 프로젝트의 템포와 맞춰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